대마인지 모르고 피면은 죄가 안 되고 내가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머리에서 안 나왔으니까 뭐 다리털 뽑아봐라, 다리털 안 나왔으니까 손톱 뽑아봐라, 손톱만 뽑.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성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기관에 출석하셔가지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진술거부권은 형사 피의자한테 보장되는 당연한 권리이기는 한데, 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 또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얘기를 있는 대로 한다던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한다던가, 이런 게 보통이었던 것 같은데, 이성규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진술을 거부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GD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보도화가 되자마자 내가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진 출석하셨다라고 하고, 이게 특이하게 핸드폰, 그러니까 통신 매체에 대해서 압수영장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에 대한 압수영장이 기각되는 사례 자체가 연예인 마약 범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범죄에서 이게 이제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아마도 그 범죄 소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판단에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는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은 당사자, 피의자의 동의하에 소변을 받아가지고 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결과가 금방 나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나와서 간이시약 검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계가 이렇게 뚜렷합니다. 왜냐하면은 몸속에 있는, 그러니까 소변을 통해서 그 마약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는 3일에서 길에 일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어차피 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최근에 이렇게 마약을 투약한 경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약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건 아니죠. 머리카락 뽑고 채모, 다리털, 손톱 어쩌고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지만, 머리에서 안 나왔으니까 뭐 다리털 뽑아봐라, 다리털 안 나왔으니까 손톱 뽑아봐라, 손톱에서 안 나왔으니까 또 어디 계속 이제 동의를 계속 해준다는 것도 그렇고, 당사자가 동의를 안 하면은 이제 강제로 그거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발부하실지도 의문이고, 지금 이 GD나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고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 계속 이렇게 증거를 찾기 위해서 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머리카락 한번 뽑고 몸에 있는 그 채모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하고 나서 음성이 나오면 다시 뭐 손톱을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추가로 더 한다든가, 일반적인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여실장이라는 분은 이제 무고죄의 혐의가 이제 하나 더 늘어나는 거겠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 촬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신고한 내용이 무혐의로 드러났다라고 해서 신고한 내용이 허위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GD 씨나 이성균 씨나 각종 검사에서 그 마약이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마약을 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지, 마약을 했다라는 그 사람의 진술이 거짓이다 이렇게 결론은 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검사가 100%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고, 소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속에 남아 있는 거는 마약 성분이 배출이 됐으니까 검출이 어려운데, 이제 머리카락이 자랐을 때 목은 근처에서 자라가지고 이게 계속 남아 있잖아요. 검출을 하는 방식인데 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해서 탈색이든 염색이든 뭔가 방법을 써가지고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그 분이 이성균 씨나 뭐 GD를 이제 수사기관에 고발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분이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이성균 씨나 GD 씨를 언급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신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무고죄는 이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만약에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막 이미지가 추락을 했는데, 이걸 과연 누구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인지는
일단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을 최초 보도했던 언론이라든지 언론 기사 내용을 계속 확대 재생산했던 뭐 2차 언론이라든지 사실을 제대로 검증 안 하고 보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이제 뭐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입었던 피해가 온전히 보상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특히 이제 일단 국가에는 그 사법 당국에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법 당국에서는 의혹이 있어서 조사를 했던 거고, 조사 결과 당신은 하지 않았다라고 무혐의 결정을 내려준다면은 그게 이제 사법당국의 이제 본질적인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부당하게 뭔가를 했던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오해 또는 음해 이런 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에서 안 나오면은 지금 이게 마약했다라는 그 증거는 마약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그 유흥업소 직원의 이제 진술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마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특히 이성규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무혐의 쪽으로 이렇게 아마 결론 내려지지 않을까 싶고, GD 씨 같은 경우에도 특히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몸에서 그 마약 성분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거든요. GD 씨 같은 경우에도 그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두 분은 무혐의 처벌을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마인 줄 모르고 피웠다라고 하면은 죄가 안 되고, 하지만 대마인 거를 알고 있었지만 대마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피운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요. 그게 합법인 나라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왔던 분들, 유학생들이라든지 뭐 재미교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서 많이 나오는 모습이지, 미국에서는 괜찮았으니까, 미국에서는 뭐 대마 액상담배 펴도 한국에서 그냥 피웠는데 괜찮은 줄 알고 폈다 그러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된다 이거야. 대마인지 모르고 피면은 죄가 안 되고, 대마인지 알고 폈다면 이게 합법이다라고 생각했든 뭐라고 생각했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벌한다니.